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 폭격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우리는 폭격 받은 적 없다. 공격을 받았지만 그거 조그만 드론이다. 이렇게 애써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투기 동원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란의 방공망, 지금 이란이 최고 방공 경계 태세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뚫려버렸는데 어떤 전투기가 갔을까? 그리고 이걸 이란은 왜 우리는 안 맞았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유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량 공습의 리허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그 작전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종합적으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7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50세대 격파, 야포 2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7대 격추, 미사일 3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신의균의 군사TV를 통해서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알려드렸었죠.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격추시켰다라는 그 속보를 보내드렸는데 그건 따로 또 전과가 여기와 관계없이 또 따로 추가로 전과가 나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백파이어 폭격기 하나 격추했고 그리고 백파이어 폭격기가 오데사 마리우폴 상공에서 오데사를 향해서 쏘았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KH-22 처음으로 두 발을 요격했어. 이때까지 한 발도 요격 못했는데 마하 4의 속도 그리고 600km의 사거리 이쯤 되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한 발도 요격 못했는데 이거 요격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X59, KH69 뭐 이런 것들 여기 11발이나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요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가 기동 방공단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데사 지역에 강력한 방공 시스템인 이 패트리어트를 갖다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추가 전과를 또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니프로와 오데사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드론 공격을 했는데 바로 그 작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체 작전 중에 하나인 거죠. CIA 국장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올 연말 우크라이나는 패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미 의회에서 열리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한 610억 달러에 대한 표결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했고요. 박미한, 슈미할 이 우크라이나 총리예요. 역시 이 하원에서 열리는 이 표결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미를 한 것 같은데 자기가 만나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이 지도부 모두가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지지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자, IMF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최소 420억 달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정부가 돌아간다. 이건 이제 전쟁 자금이 아니고 정부, 국가 유지 자금이에요. 정부도 월급을 주고 뭐 다 해야 되죠. 그거 하는데 420억 달러 지원 필요하다라고 IMF가 밝혔고 독일 부총리가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공무기 같은 지원책을 논의했는데 독일은 지금 이 패트리어트,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독일에서 현지 생산하는 라인이 있죠. 그래서 아마 대량 생산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공무기도 이 플랫폼도 문제지만 워낙 소비를 많이 해서 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독일의 패트리어트 생산 시설이 풀 가동해서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란드 농민 시위대 우크라이나 국경 봉쇄 시위를 다시 재개했다. 협상을 하고 이제는 시위 안 한다, 봉쇄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다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에 가서 검문소 2개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이 저가로 유럽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킨다 라는 이유인데 이렇게 안 하기로 해놓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격을 약속과 같이 안 지키든지 아니면은 폴란드 농민을 이렇게 부추기는 또 그런 세력이 있든지 우리도 농민 단체 중에서 사상이 의심스러운 단체가 있지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산 보다나 자주포 월 10문 생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뭐 트럭이야 뭐 여기저기서 지원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포가 있는데 뭐 이 포탑을 보면 그냥 포 외에 뭐 딱히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랩탄 쓰면은 40km, 비비탄 항력 감소탄이죠. 비비탄 쓰면 50km 날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월 10문이나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 초현대적인 뭐 그런 자주포는 아닌 것 같아서 월 10문 정도는 공장이 폭격만 받지 않는다면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랩탄 40km, 비비탄 50km 날아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뭐 그래도 전장에 큰 도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딱 봐도 저가형 자주포 같아 보입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의 아주 많은 하위 호환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SBU는 최고 라다 의원을 수사한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죠. 러시아 정교회와 비밀 접촉하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최고 라다 의원인데 이 아르템 드미트루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도 원래 러시아 정교회였죠.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국에 있는 그 정교회 지령받아서 여기서 수상한 짓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그 폐쇄된 그 러시아 정교회 인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더라. 그럼 너 수상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 탄압일지 진짜 수상한 자일지는 까봐야 알겠죠. IAEA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이 시도됐는데 모두 실패했다라고 밝혔고 그 드론 공격의 주체는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드론 공격했는지 모르겠으나 원자력 발전소에 그런 위험한 장난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자지구 여기 구석인데 뭔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노스 가자 지역에 아주 많은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리고 이 산지구에도 뭐 폭격, 전투, 체포작전 아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 전사자는 없는데 계속 지금 260명에서 스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사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전사자가 있는데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UN 정식 회원국 가입하는 거 UN 안보리에서 표결을 했죠. 그런데 15개 국가 중에서 12개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UN 가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전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그 중에서 한 5개 좀 부결 좀 시켜달라 이렇게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2개 국가만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놔두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UN 정식 회원국이 되니까 미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가입하는 거 지지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가자 지구의 휴전을 맡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 라고 미국을 비난했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이 남아공을 비롯해서 남아공이 이제 주도가 되고 이 저항의 축 세력들, 이 아랍에 있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같이 가세를 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제노사이드, 학살 혐의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 등 이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검토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토안보장관 완전히 초강경파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자들 엄청나게 잡아왔는데 점점점 지금 많이 잡고 있는데 지금 서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체포작전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다. 우리 교도소 지금 넘쳐난다. 그래서 아니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고를 보태서 우리가 국고 탕진해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지금 너무 포화 상태니까 일부 수감자들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이해는 공감은 저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이해는 갑니다. 교도소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 2차 대전처럼 또는 우리 6.25 전쟁의 거제 포로 수용소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입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장관이나 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S&P 국제신용기구죠. 이스라엘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이 정도면 제법 많이 떨어진 건데 강등 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비가 지금 전쟁이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비가 조사해 보니까 국가 GDP의 8%를 벌써 썼더라. 이거 조절할 필요 있다. 국가 GDP의 8%. 엄청난 거죠. 우리 한국이 국가 GDP의 2.3%를 국방 예산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우리 국가 재정에서 쓰고 있는 이 비율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썼는데 우리는 1년에 이걸 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쟁 시작한 지 6개월 됐죠. 그러면 우리보다 10배 정도 우리가 지금 이 국방 예산으로 1년에 한 60조 쓰니까 600조 정도 전비로 썼다. 국방 예산으로. 라는 어떤 그런 데미지가 온다. 600조면 어떻습니까? 모든 국가 예산 다 쓴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서 신용 강등 조치를 하는데 조절 좀 해라 라고 경고를 했고요. 호주 정부는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 모두 철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고 IAEA는 나탄즈 핵시설 피해는 없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은 안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 타겟이 F-14 전투기가 있는 그 비행장이 주 타겟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양측 모두 자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쿠드스군 병력 철수 완료했다. 지금 이제 타겟이 되니까 자기네들 병력 살려야 되죠. 그래서 철수 완료했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또 이번 이스라엘의 반격 작전에 시리아도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과 드론 공격을 자행했는데 이러다가 정말 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4월 19일 이스라엘군이 실시한 이란 공습은 본격적인 공습에 들어가기 앞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떠보기 위한 선행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기가 들어가서 공대지 미사일로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란 당국은 아직까지 공격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수단이 동원됐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이란 군사시설 2곳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이란 매체들과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 영토 내 서로 다른 2개의 장소에서 공격이 시작되었고 방공부대가 해당 공격을 모두 격추해 확인된 피해는 전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공격은 소형 드론에 의해 실시되었고 곧바로 대공포가 대응해 이들을 격추했다라며 오늘 실시된 공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스파한 지역 방어사령관 시아보시 미안두스트 준장을 인용해서 이번 사건으로 군사시설에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드론은 소형 드론이었고 외부가 아닌 이란 내부에서 이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 전투기의 장거리 공습이 아닌 내부 불만 세력의 단발성 사보타주 정도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러한 주장과 달리 중동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과 영미권 외신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이번 작전을 감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그 규모도 절제됐다라며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이란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실시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역시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지난 18일 저녁 미국 측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측은 이번 공습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작전 시간에 맞춰 지원 전력을 제공한 정황 증거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실시되기 직전 스페인에 전진 배치됐던 B-1B 폭격기를 튀르키예 인실릭 기지로 이동 배치했고 공습 당시에는 카타르에서 발진한 KC-135 공중급유기를 이라크 상공에 띄워 모종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공식 발표된 입장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부디 이란 정권이라는 국제적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란의 레이더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대공포만 마구 올라갑니다. 만약에 레이더가 발견했으면 미사일이 올라갔겠죠. 레이더가 발견 못했으니까 대충 이쯤 어딘가 있겠지 하고 그냥 대공포에서 탐막만 형성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란은 지금 굉장히 궁색하게 된 거예요. 최고 경계, 방공 경계 태세를 발령했고 이 방공부대 다 지금 집결시켜 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 때릴 건가 하는 곳, 뭐 저희들도 예상을 했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나탄즈, 이 이스파한 이 핵시설, 그리고 테란,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이글 44, 그러니까 벙커, 뭐 이런 데 때릴 거다라고 저도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란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탄즈 핵시설 주변에 엄청나게 방공망 깔아놨겠죠. 그런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현 이란 정권이 국민들 보기에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우리 군대가 제일 세다며? 미국도 이긴다며? 뭐야 진실은 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게 아니고 그냥 FPV 드론 아주 조그만 거 쿼드콥터형 소형 드론이 했다. 그러니까 쿼드콥터 그거 뭐 몇 미터 갑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반격하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 지역 공습 상황도인데 여기가 지금 공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제 공습되니까 테헤란 또 맞을까봐 테헤란에서 지금 전투기 마크가 있죠. 이 전투기들이 떠서 저공 비행하고 있는, 초계 돌고 있는, 이거 이란 전투기들이 초계 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 북쪽도 또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뭐 드론 뭐 다 여기 했다, 피해는 전무하다라고 했는데, 소방차가 이렇게 마구마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같이 플레이 해드리겠는데요. 소방차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 불 났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란이 밝히고 있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거고, 또 미국은 우리는 도와준 적 없다라고 했지만 미국이 사실은 도와준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 나탄즈 핵시설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500km예요. 근데 직선거리로 쫙 날아갈 수가 없겠죠. 뭔가 방공망의 이 사각지대 이런 데로 이제 파고들어가고 회랑이 있죠. 뭐 그렇게 들어가면 실제 비행거리가 1800km 이상은 훌쩍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F-35의 전투 행동 반경이 뭐 1000km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던 KC-135T 공중급유기 미군 겁니다. 이게 지금 떠서 바그다드 서쪽에서 작전하고 있는 딱 이때 이 공습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작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회했어요. 선회했다는 것은 여기서 누군가에게 연료 보급 서비스를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바그다드 서쪽 여기가 미군 기지가 있죠. 이 상공에서 미군 기지 상공이니까 방공 문제에서도 안전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여기에서 주유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폭격하고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하고, 또 미국이 어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인에 있던 B1B, 그것도 원래 본토에 있던 건데 스페인에 갖다 놨는데 스페인은 이 지중해의 서쪽 끝이고 여기도 지금 지중해의 동쪽 끝에서도 지금 뭐 1500km 더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멀죠. 그래서 그걸 튀르키예로 이렇게 인실리 기지에 갖다 놨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이란하고는 그냥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야, 이란 니들 함부로 하지 마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어 하는 이런 압박을 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 우리는 그 전투기 본 적 없어. 전투기 아니고 우리 땅에서 올라온 드론이야. 그리고 그마저도 다 요격했어. 그래서 반격하기가 애매해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변의 압박, 그리고 이스라엘이 잽을 날렸는데 여기 자기네들이 다시 또 반격탄이 날아가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라이트 훅이 날아오겠죠. 자, 그거 여기서 그냥 우리 이 정도 맞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자라는 이란의 꼬리를 마는 뭐 이런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꼬리를 말지 않고 그래 그래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하고 반격을 한다면 이미 이란의 레이더 방공망 수준 지금 이스라엘이 다 확인했으니까 자, 이건 이제 가서 진짜 때리면 되겠네 하고는 이번에는 뭐 SDB 같은 소형 폭탄, 활공폭탄 때렸겠지만 다음에는 진짜로 BLU-109 같은 벙커버스터 가서 그냥 내려 꽂아서 과거 30여 년 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단지를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작업을 다시 한번 구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불량 국가들에게 뭐 그런 이 전례를 한번 주는 것도 어떨까. 그래야 또 북한도 야, 이거 진짜 할 수 있네 라는 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